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1단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앞쪽에서 드린 말씀도 있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법률 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면제가 되고 경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제는 해외에 근로자가 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이고요. 경감이 되는 경우는 휴직자나 아니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이런 경우에 경감이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 규정과 관련된 근거를 찾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도 앞쪽에서 한번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월 단위로 보험료를 산출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산하는 이런 구조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한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어떤 근로자가 5월 2일 날 입사를 하게 되면 5월에 한 30일 가까이 30일에 걸친 날 정도 근로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거든요. 근데 5월달 급여는 받으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간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월 단위로 보험료를 정산을 한 다음에 월 단위로 기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로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허위로 근로자로 취득한 것으로 해서 보고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내용을 적발했을 때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과 관련된 규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보료 징수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요.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 가입자, 학교 경영자, 국가가 각각 50%, 30%, 20%씩 납부합니다. 사립학교 직원이 아닌 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징수기간은 앞쪽에 월할 관련된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5월 1일 날 입사를 하게 되면 5월부터 근보료를 징수하게 되고요. 5월 2일 날 입사하게 되면 6월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 12월 1일이라서 하루만 걸쳐져도 그 달에 근보료를 그 회사에서 전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 경감하는 경우 있습니다. 국외에 가 있다든지 현역병, 교도소, 기타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 면제를 하고요. 경감하는 경우는 섬, 벽지, 농어촌, 의료시설이 열악한 곳이죠. 이런 곳에서 이제 근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고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알아야 될 것은 휴직자죠. 다른 단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서 50% 또는 60% 정도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은 퇴직할 때도 정산해야 되고요. 연말 정산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보수총액신고 형식으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할 때의 그 기준이 되는 액수는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당해 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정상적인 보험료 간에 정산하는 거예요. 보험료율이 바뀌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정산과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해야 되는 이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급여가 오른다든지 시간의 수당이 많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납부 보험료는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 더해서 하시면 되고요. 실제 납부해서 하는 보험료는 보시면 근보의 그 계산하는 방식이 월 단위 보수액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1개월 근보료를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연도 전체의 보수 총액에다가 뭐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나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퇴직 정산 시위상 뭐 하한선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정도 아시기 바라겠고요. 12단에서 한번 12단원에서 한번 다룬 내용인데요. 중간에 퇴직 정산하는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3월에서 9월까지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3월 10일 날 입사해서 28일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보수가 보니까 1,524만 7천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개월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 단위 보수액을 먼저 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험료율을 곱해서 월 단위 건강보험료를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냈어야 될 보험료잖아요. 그런데 기납부보험료는 뭐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6개월치 보험료가 44만 8천 원인데 기납부보험료는 42만 원이니까요. 28,26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월 단위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사하는 달이 초일이 아니면 무조건 다음 달부터 근보료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월 단위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6개월치를 가지고 정산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의 특성을 아시면 또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12단원에서는 이거 말고도 사례를 한두 개 더 다뤘으니까요. 참고하실 분은 12단원에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보료를 체납하게 되면 연체금이 나오는데요. 연체금은 4대 보험이 유사하게 연체 30일 전에는 이제 체납 금액의 뭐 1000분의 1 또는 1500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위 연체금 위에 추가로 또 연체금이 붙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은 결국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압류 매각 청산의 절차를 따라서 하게 되고요. 가산금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가산금 붙게 됩니다. 체납보험료를 분할하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짓 가짜 관련, 가산금 관련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인데요.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 그러니까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내게 될 사람이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직장 가입자로 거짓으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한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가산금 부과액은 지역보험료, 정상적으로 냈을 지역보험료에서 직장보험료로 냈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에 해당하는 그 차액의 10%를 부담시킵니다. 흑위취득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소급 취득 처리한다. 이런 내용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 부담할 내용, 이거는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법에 보시면 근보법 78조 2 제1항에 보면 10%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 징수와 관련해서 보면 8조 위반의 경우도 가산금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9조 위반의 경우도 가산금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8조는 자격 취득 시기와 관련된 거고 9조는 자격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8조와 9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51단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